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이 10에서 20년간 하락하고 1년 만에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최근 지방 아파트는 1년 만에 3배에서 5배까지 폭등한 아파트가 속출하고 경기도와 인천도 2배에서 3배 급등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빨리 치고 오른 만큼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데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부동산 10년간 대폭락, 1년간 반토막 난다. 지금 불사조예요, 불사조. 부동산이 마치 불사조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부동산 레드카드를 물고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활활 타다가 소멸되는 일만 남았겠죠? 지금 집값 안정 못하면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지금 정치인들이 뭐가 인기인지 모르고 자꾸 집값 띄우는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집값 떴는데 아직도 집값 안정시킬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규제를 풀까? 어떻게 하면 더 올릴까? 이 궁리를 하고 있으니 대선에서 참패를 당해봐야 알겠죠. 자, 10에서 30년 장기 폭락, 정말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끔찍하죠. 이것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부동산 안정화,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GDP 대비 집값 거품, 즉 위험 수위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세계 최강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상승을 막고 정상 수준으로 하락, 그러니까 연착륙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무정부 상태입니다. 여나 야나 똑같아요. 자, 통화량과 저금리, 아직도 지금 이주열은 저금리 하면서 집값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지금 나발 불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부동산 상황을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제일 심각하다는 걸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빅뱅이죠, 빅뱅 완전히. 자, 이제 이걸 안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서서히 조절해가지고 좀 연착륙시켜야 하는데 두 가지 이제 방법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먼저 단기 폭락, 미국식 침체죠. 서프라이 모기지론 때 미국이 집값 폭락했던 한 2년에서 4년 통화량이 이제 급증하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으로 이제 쏠리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데 집값 상승 지금 방치하고 있죠. 아니 오히려 띄우고 있죠. 자, 부동산 부양책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도 보여요. 왜? 코로나라는 핑계로. 그러면 부동산 사이클, 만약에 사이클상 변곡점, 이제 하락기를 맞이하게 되면요, 2에서 5년간 폭락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 침체입니다. 그나마 이건 나아요. 자, 이제 재수 없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부동산 장기 침체, 일본식 침체. 통화량 계속 급증하고 저금리 지속되고 부동산 쏠림 현상. 집값 상승 방치하고 부동산 부양 지속. 자,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계속 지금보다도 더 부동산이 계속 부풀어 올라가게 되면 그냥 뻥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에서 30년간 더군다나 인구 급감 공급 과잉이 맞물리는 거야. 일본하고 다른 점 하나도 없습니다. 더 심각해요.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출산율이라도 높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대폭락 위험 요인. 그래서 만약에 2021년 또는 22년 지금 당장도 해당돼요. 돌발 위험 요인하고 장기 폭락 요인 또는 단기 폭락 요인으로 구분을 하면 돌발적으로 어떤 정치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발적으로 집값이 추락할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급격하게 금리 인상. 이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연준에 맞춰야 되나요, 미국? 물가가 폭등한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부동산 예전에 그 금리 인상하고 차원이 달라요. 부동산 폭락할 수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부동산 하향 대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뭐 규제를 없애네, 마네 말들이 많지만 결국은 집값을 잡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로 하향 대책을 쓰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급락하겠죠. 또는 코로나, 주식, 이 부동산 거품,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급 과잉 지금 5년간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200만 채입니다. 이거 지금 천문학적이에요. 일기 신도시의 거의 몇 배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5배? 4배? 인구, 생산 인구 다 감소하고요. 산업체는 해외로 이전해요. 더군다나 지금 다주택자들 물량 토해내지 않고 있는데 뭐 잠정적으로 800만 가구. 이게 하락장에는 이 사람들 토해낸단 말이에요. 지금은 양도세 아까우니까 안 토해내잖아요. 또 집값 상승하니까 버틴단 말이야. 근데 추락하면 버티고 싶어도 못 버텨요.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갭투자입니다. 월세 받는 사람보다 갭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전세값을 못 돌려주니까 파산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이게 악순환의 고리, 도미노처럼 쭉 무너지겠죠. 자, 여러분들 집값 거품 상승장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잡아야 한다. 솔직히 오래 잡을 거라면 빨리 잡는 게 맞아요. 오래 잡을 거라면 그것도 이제 지역 아파트마다 다르겠죠. 왜? 느낌상으로는 계속 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올 겨울에 하락할 것 같은데 겨울이나 봄에 조건을 항상 달았잖아요. 정부가 집값을 강력하게 대책으로 잡거나 뭔가 나와야 하는데 잡기는커녕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또 이제 아마 이럴 거예요. 여름에 막 불장 되면 그때서 무슨 대책 하나 또 나올 거예요. 참 뒷북치는 데는 선수죠. 자, 전국 모든 부동산, 자 특정 부동산 아닙니다. 오래 뛴다면 전국 모든 부동산은 다 뛰어요. 떨어지는 거 없어요. 자, 재건축발 집값 상승이 다시 또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강남권 전체에서 특히 압구정, 반포, 잠원, 개포, 대치, 청담 얘들이 어떤 곳들입니까? 주로 재건축 기대주들 또는 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많은 곳들이 뛰겠죠. 그 다음에 서울권에서는 누가 뛰느냐? 재건축이 뛰거나 외곽이 뛸 가능성이 커요. 여의도, 목동, 용산과 같은 재건축 리모델링 단지들이 뜨고 노원, 중랑, 외곽지역 좀 2020년에 뛰었던 곳들 노원, 중랑, 금천, 뭐 구로, 강북, 성북, 은평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조금 좀 약간 못 사는 지역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수도권도 어디가 뛰느냐? 수도권도 전체적으로 다 뛰는데 외곽이 더 뛰겠죠. 인천은 수도권 외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산, 시흥, 평택, 파주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한 곳들 이제 뭐 안성 심지어는 시군 단위 포천 이런 데까지 동두천 막 날아가겠죠. 왜냐면 지금 집값을 잡아야 하는데 최소한 여름까지는 글쎄요. 제가 지금 우려했던 대로 이렇게 꺾이면 올라간다고 해서 이번 주에 더 확대됐잖아요. 다음 주에 이건 그냥 코스예요. 코스 또 올라갑니다. 잡을 의지가 없는데 뭘로 떨어져요? 아니 제가 뭐 계속 뛴다는 거 아닙니다. 자 대신에 이런 거품들이 이렇게 뛰는 거품들이 지금 7년째 뛰었고 이제 8년째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까 경고했던 일본짝 약 잃어버린 30년 10에서 30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식으로 뭐 2에서 한 4, 5년 빠질 수도 있어요. 폭등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폭락할까봐 이거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도 소외 지역이 더 뛸 거예요. 비싼 곳은 별로 이제 안 뛰어요. 광역시는. 중저가, 중소형, 저평가, 구축. 상대적으로 한 3, 4, 5억에 밀집된 것들 많잖아요. 광역시. 그런 것들도 뛰긴 했는데 덜 뛴 것들이 뛰고 입지도 소유인 곳들이 더 뛸 가능성이 커요. 지방도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광역시하고. 소유 지역이 더 뜬다. 중저가, 중소형, 저평가, 구축. 전반적으로 1년간 뛸 곳들을 말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을 매입할 거냐 말 거냐 매입 가능한 곳, 매입하면 난리 나는 곳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먼저 유망한 아파트 청약. 이 시점에서는 청약만큼 좋은 게 없죠. 그쵸? 자, 물론 청약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기존 아파트 매입보다는 거품이 적은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안 좋은 곳, 입지도 떨어지고 줍줍이 할 만한 청약은 하지 마세요.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괜히 몇 천만 원 벌려다가 꽉 물려가지고 5년, 6년, 7년, 8년 동안 안 팔려버린 다음에 완전 하락장 다 놓치고. 두 번째, 실거주 중심의 매입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거주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걸 팔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매입하는 게 맞을 수 있죠. 팔았는데 왜 기다립니까? 올해 더 뛸 것 같은데. 그렇지만 갭 투자, 전세 끼고 투자하거나 원정 투자는 조심하세요. 왜냐면
굳이 본인이 실거주도 안 할 건데 지금 이렇게 거품이 많이 뛰었어. 근데 오래 뛴다고 해서 2년 뛴다는 보장도 없는데 비과세도 아닌데 왜 이걸 합니까? 물론 가격이 싸면 좀 고려해 보겠죠. 자본금으로 매입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 밑에 영끌, 패닉바잉, 조심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죠. 돈을 왕창 자기 월급만 믿고 그냥 왕창 대출받거나 아니면 엄청난 금액의 그 부동산을 갭 투자하거나 중저가는 매입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주변에서 비싼 아파트, 다른 것보다 많이 뛴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조심하세요. 자, 저평가 아파트는 매입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뛴 곳들은 조심해야겠죠. 대단지 아파트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무조건 대단지라고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요건을 갖춘 대단지. 그런데 나홀로라든가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조심해야겠죠. 10년간 중장기적으로 나는 아예 단기적 상관없다. 나는 떨어지든 어쨌든 또 올라갈 거니까 그런 곳을 매입한다. 괜찮아요. 특히 입지가 좋은 강남이나 서울 유망 지역들은 폭락의 수도 더 폭등할 거예요. 다음에. 그렇지만 2년 3년 거기 호재가 뭐가 생기고 전철 생기니까 2, 3년 단기 투자로 비과세로 한번 투자하겠다.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2, 3년 뛴다는 보장 없습니다. 왜? 제가 지금 말한 것도 1년 동안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불 달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뛴다는 거지 2년 3년 집값 뛰면 나라 망하지 않겠어요? 이건 좀 조심하라고. 미래 상승 지역을 매입한다. 그래요. 그건 좀 고려할 만합니다. 그런데 공급 과잉이고 지금 200만 가구 분양, 자, 인구 감소 그리고 매물 폭탄 다주택자들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당장 지금 뭐 전철 생긴다고 또는 너무 외곽 지역을 당장 그냥 무리하게 매입하고 지방을 무리하게 매입하는 것은 위험하죠. 자, 부동산 매입 판단. 윗줄이 매입 판단해도 좋을 거고 바로 밑에 줄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다 조심을 붙였어요. 자, 이게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겠죠. 부동산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지금 헛발질만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왜 집값을 안 잡을까요? 자, 부동산 폭등 분노하는 사람들, 무주택자, 2030의 젊은 층들, 5060 자녀를 둔 5060의 부모층들, 주택 상승이 미미한 그런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자, 뭐 고가 아파트는 갖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지금 아주 짜증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부동산으로 분노하고 있는 거야, 분노. 자, 8년간 폭등한 데다가 불공정, 이번에 LH에서 얼마나 불공정했습니까? 집값 규제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불필요하게 완화시켜서 집값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부동산 지금 대실패했어요. 정책이. 반투기 세력, 그러니까 투기 세력을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투기 세력이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거품이 심한지 한미일 부동산 경제위기 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일본은 91년이 정점이었죠. 이때 국민소득도 4만 달러가 넘었어요. 91년에. 지금은 3만 달러예요. 오히려 세상에 30년이 지났는데도 더 못 살아, 일본은. 자, 91년에 일본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우리나라 2007년 버블 세븐 이때도 노무현 때도 집값 많이 올라갔다는데 여기밖에 안 돼요. 근데 2020년 한국 보세요. 거의 일본하고 나란히. 진짜 심각하지 않나요? 잃어버린 30년으로 가잖아요, 일본. 그 다음에 한미일도 비교해 볼게요. 자, 일본이 여기면, 자, 한국, 이제 미국 보자고, 미국 빨간색. 자, 91년, 여기 2007년, 8년이죠. 자, 우리나라 이 파란색 보세요. 여기까지 왔네요. 아직은 일본까지, 뭐, 일본만큼의 거품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추월했어요. 미국이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또 빚이 많아서 버블이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거기를 추월했습니다, 이미. 특히 서울. 자, 한미일 생산인구 감소와 주택가격 추락. 더군다나 생산인구가 이렇게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가격 빠르게 추락하죠. 지금 미국 집값 싸요. 지금 요즘 마서 폭등하고 있는데 미국 주택가 지금 4만 달러의 평균. 뉴스 보세요. 미국의 집값 평균이 3, 4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해가지고요. 4, 5억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전체 평균 4, 5억 되잖아요. 미국보다 배나 못 사는데. 얼마나 거품이 심한 거예요. 2배는 심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그렇고, 자, 일본도 보자고. 일본도 여기 생산 인구가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막대 그래프.
근데 빨간색 보세요. 주택가격 또 비례하죠. 우리나라 자 2020년부터 이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 20년 지난 다음부터는 집값이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커요. 생산 인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도 줄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그리고 저출산은 세계 1위권이에요. 너무나도 이 두 나라에 비해서도 여건이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집값 거품은 확대하고 있네요. 서울 보세요. 지금 0.05에서 제가 계속 내려온다고 여러 번 앞에 보여드렸잖아. 이렇게 마이너스로 끌었어야 하는데 대책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히려 대책은커녕 집값 띄워주는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규제나 해제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2주 연속 상승. 자, 그러면 KB 리본도 지금 상승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을 살 거냐 말 거냐 나중에 폭락장이 와도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부동산 114는 어떤 얘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네오박스 보니까 다 뛰고 있네요. 자, 이제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 집값이 16개월에 최대폭으로 지금 뛰고 있어요. 자, 수도권 올라가고 있죠. 전국 올라가고 있죠. 서울 동남권은 강남권인데 막 나르고 있네요. 서울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자, 노원은 그대로 송파 뛰고 서초 뛰고 강남 뛰고. 지금 강남이 불장입니다. 서울을 한참 앞지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봤을 때 경기도만 여기 빨간색 아니었나 인천하고. 근데 다시 또 충청도도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또 대구도 다시 빨간색. 점점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서울이 뛰어버리니까 규제 기대 완화감에 이 서울이 뛰니까 전국이 같이 따라가는 거야. 이게 바로 풍선 효과인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기 인천 아예 시뻘겋네요. 색깔이. 집값 상승률이 서울의 10배인 곳이 경기도 외곽지역, 인천하고 시흥, 안산, 의왕. 여기 보세요. 서울은 1포인트대인데 여기는 거의 10포인트가 넘어가네요. 10배. 그런데 중장기 때 여러분들 과거 10년 동안에는 31.7, 앞으로 2021년 이후가 분양이 31.7%나 증가하고 그 다음에 서울도 마찬가지로 54.2%가 증가한다라고 지금 입주 물량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3기 신도시 및 추가 신도시 특기지구 공공분양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을 경우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무주택 서민들 집값 잡으려고 진짜 안간힘을 하고 버티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 뚱뚱한 정치권 돼지가 떨어뜨리는 걸 막고 있네요.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확대할 것으로 경고했는데 역시나 생각보다 빨리 불장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거래 절벽에 매수자가 달라붙지 않고 있어서 상투장에 잘못 올라타다가 분위기가 꺾이게 되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